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다문화 가족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교시 상담, 이제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볼 텐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유치원 교사나 상담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지금 학생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지, 그리고 교내외 활동은 관심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고 유치원 교사나 상담사가 꾸민 고1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등학교 이제 생활 1년 했잖아요. 네. 어땠나요? 학교 생활이나 뭐 진학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서 나름 생활은 되게 즐겁게 했어요. 아우, 그렇군요. 참 긍정적이고 좋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생활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상담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진로나 진학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주원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유치원 교사나 상담사 하는 희망을 하는 학생인데 목소리가요. 네. 남 앞에 나왔을 때 크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다문화 가정 전형이나 관심 있는 전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걸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은 받아본 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요즘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전형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학생 고민 잘 지금 생각해봤고 사전에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도 1학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막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까지 화면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학생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출신이고요. 어머니가 중국 출신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특징은 유치원 교사, 그 다음에 상담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을 보면요. 국어 4.5, 수학 4, 그 다음에 영어 4, 그 다음에 사회 4.25 등급으로 평균 4.15 등급입니다. 예, 주요 과목 성적을 보면 예, 국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올랐고요. 수학과 영어는 지속적으로 4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그 다음에 일반사회 2등급입니다. 그 다음 6월과 11월 성적 비교해 보면요. 국수, 영 모두 3등급 유지하고요. 생활과 윤리도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 보면 1학년 때 그 천연 화장품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또 몸이 불편한 친구 급식 도우미 1개월 동안 활동했고 효행 부분에 모범상을 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봉사활동 보면 청소년, 그 도서관 서가 정리 등 전체 19시간 했습니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예, 희망대학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씨가 아주 따뜻한 학생으로 느껴지는데요. 유치원 교사나 상담사를 현재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유형별 가능성 먼저 진단을 해주시죠. 예, 그 우리 학생의 제가 교과고 비교과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봤는데요. 정말 깨끗합니다. 예, 4장짜리밖에 안 되는데 성적 외에는 다른 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학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다문화 전형을 할 때 있어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늘어나는데 생활기록부 봤을 때 학생의 특징을 보여야 되는데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요. 또한 내신에 대한 것도 장점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늦지는 않았습니다. 2학년 또 3학년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른교의 전형이라고 해서 특별한 전형은 아닙니다.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거의 비슷한데 경쟁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이 한 20대 1인데
그런 기회 전형들은 한 8대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합격선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시 과연 가능할지의 점검 여부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아까 방향성이나 또한 성실한 학교 생활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도 노력해야 되고 학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보다는 오히려 교과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고른 기회 전형은 다문화 과정만 전형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다문화 과정은 고른 기회 전형이나 기회균등 전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문화 과정이니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원 자격의 요건이 학생 수가 적기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쟁률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지원할 때요.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선발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른 기회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분명히 앞에서 선생님들도 얘기했지만 좀 섞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른 기회 전형을 위한 별도의 준비보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같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형 2개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그 사회기여자 전형입니다. 사범대학 2명이고요. 1단계 서류 100, 그 다음 2단계 80에 면접 20입니다. 수능 최저 2개 영역이 각 2등급이고요. 제출 서류들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면접처럼 10분 면접이고요. 그런데 작년 합격자를 보면 인문계열에서 1.96등급이 합격을 했고요. 사범대학이 1.32등급이 불합격했습니다. 상당히 높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와 비슷한 전형, 다음번 보시면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유아교육과가 앞에서는 사범대학 2명이었는데 여기서는 유아교육과 5명입니다. 미래인재도. 네. 그리고 전형 방법 보시면 똑같습니다. 사회기여자 전형하고 그리고 내는 서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 합격자 보면 인문계열에서 2등급 초반대 학생도 붙었고요. 3등급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래인재 전형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화여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다문화 가족인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전략, 우선순위를 좀 한번 짜주시죠. 예, 다문화 자녀인 우리 학생에 대해서 전략 순위를 설정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1순위를 보시면은요, 일단 수능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먼저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비교과 관리로 우선순위를 짜봤습니다. 네, 수능 준비가 우선 중요하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실질적으로 내신보다는 수능이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같은 3등급이긴 하지만 100분위 차이가 거의 한 10씩 올라서 분명히 우리 학생이 지금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건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수능 중심의 입시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생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겨울방학이 끝났는데 겨울방학 동안 어떤 공부를 했나요? 저 방과 후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하고 영어 방과 후하고 그다음에 국어는 개인적으로 문제집 계속 풀고 있어요. 예. 준비 잘하셨네요. 네. 그런데 예,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모든 전형에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상당히 올리셔야 되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이 쉬워지면서 탐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대기 끝나기 전까지 탐구 한 과목이 완벽하게 좀 끝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관리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교과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봤지만 뭐 전형에 따라서 1등급 초반 학생들도 떨어지고 3등급도 붙긴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의 내신 자체가 학생부 종합이나 사회기여자 전형에 하기에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2등급 중반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내신이 조금 낮지만 1학기보다는 2학기의 상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학기별로 점점 상승한다 보면 잠재력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3순위에 대한 비교과 관리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려면
먼저 자라온 환경에 대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자라온 환경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대화 소통이 안 된다든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유아교육과를 왜 가는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아니면 어떤 활동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의 내용을 상당히 봅니다. 시간도 보는데 우리 학생은 그 유아교육과를 지원하거나 어쨌든 사범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의 시간이 상당히 좀 적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에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전략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자기 진단일 텐데,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인지를 알고 싶어 할 텐데요. 학생이 지금 궁금해했던 질문 두 가지를 보면 지금 현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으로 이제 남은 2년 동안 교내 교회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지금 궁금해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지금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서울권에 있는 유아교육과에 있는 대학들을 좀 100분위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중앙대가 100분위가 평균 한 95에서 96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그보다 약간 낮은 94에서 95, 성신여대가 87, 88, 그다음 덕선여대가 86, 87입니다. 우리 학생 100분위 평균이 한 81에서 2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점수로는 공주대 유아교육과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교회 활동에 관심 있는 걸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하는 거가 좋은가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학생이 지금 처한 사정에서의 가장 훌륭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국적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가치관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가 그거에 대한 극복을 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유아교육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유아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서 유아교육에 관한 독서,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신의 관심 영역을 넓히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유아교육에 대한 봉사활동, 교육봉사에 대한 것들이 자신의 교육 가치관을 지키면서 학생들한테 적용하면서 내가 이 교구제를 만든다든가 학생 심리에 대한 분석을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최적의 어떤 추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 대학과 전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대학의 추천 기준은요. 첫 번째 수능 최저가 높은 전형이고요. 두 번째 1단계 선발의 인원이 많은 전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추천 전형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국대 KU 교과 우수 전형입니다. 제가 일단 수능이 좀 높죠. 이 두 개 영역 합이 4등급인데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작년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인데요. 작년에 수능 최저를 마치는 학생들이 54%입니다. 인문에서.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7대 1에서 8대 1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내신이 교과 전형이긴 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 합격자 내신이 1.61등급입니다. 좀 높죠. 그래서 네. 교과 관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교과 우수 전형. 두 번째로는 중앙대 논술 전형입니다. 유아교육과 5명이고요. 논술 60에 교과 20에 비교과 20입니다. 실질적으로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적습니다. 고른교의 전형은 중앙대에서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논술에서 9명으로 상당히 많죠. 한 4배 이상 되는데 교과가 40%지만 실질의 논술에 의해서 합불이 좌우되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를 마친 뒤에 논술에 도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입니다. 유아교육과 4명이고요. 학생부 60에 서류 40입니다. 그 인재상 중에 하나가 남이 하기 어렵거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여 자신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거나 그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 우리 학생처럼 이런 지금 어떤 다문화 과정이 내용들이 관리를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1등급부터 5등급 차이는 실질적으로 점수가 2점 차이인데요. 5등급에서 6등급 점수 차이는 6점입니다. 그래서
5에서 6등급이 된다는 건 실제로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작년도 합격산에 보면 2.6등급 학생이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만 더 관리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이 몇 년 사이에 그 인원들이 증가하는 관계로 전형이 없어지거나 통합이 되어서 우리 학생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국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그 고른기 전형인 다문화 자격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교원에는 아예 지원 요건이 안 됩니다. 유아교육과가 지금 있는.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과 논술, 그다음에 다문화 과정을 조합해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우리 학생이 그 보냈던 상담서를 보니까 수학과 영어가 좀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공부법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수학책을 여러 책을 보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책이 교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책을 몇 번이고 지속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할 건지 미리 문제를 선택을 하고 책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자 TV 앞에 보시면 다시 보기 코너에 수학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다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득점을 갈수록 어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 수준의 어휘를 암기하도록 하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각 지문의 핵심 단어들을 적어서 그 핵심 단어를 한 줄로 쓸 수 있는, 영어 영작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들이 아마 영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잘 잡아 나가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학생? 아, 네. 좋았어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어때요? 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네, 네, 오늘 그 상담을 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문화가족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합격의 우선순위는 1순위 수능 준비입니다. 2순위 학생부 관리고요. 3순위 비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천 전형 기준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교과 전형, 그리고 1단계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대학입니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KU 교과 우수자 전형, 중앙대 유아교육과 논술 전형,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덕성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문화 가족 특집으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의 수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진학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정주원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다문화 가족 대입 상담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리고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